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제 4시간 봉 차트상 제이부 트레이딩 프로 지표상에 보라색 배경 신호, 즉 변동성을 준비하고 있는 변동성 임박 신호가 활성화된 것에 따라서 시장에 강한 변동성이 임박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변동성이 상방으로 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분석에 근거를 두고 시장을 이제 시황 분석을 진행하였지만 일단 깔끔하게 틀렸습니다. 변동성이 하방으로 강력하게 터져주었고요. 이러한 움직임은 비단 비트코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쟁 이슈에 따른 시장의 패닉 셀링이 진행되면서 선물 시장의 연쇄적인 청산이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나올 것임을 이제 얘기한 바 있고, 그러한 변동성에 준비를 하는 것까지는 좋았다고 생각했지만 이후 실제로 진행된 변동성의 방향이 분석과는 다르게 흘러갔던 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과 관련한 제 인사이트를 참고하셨던 분들이 업로드한 인사이트와 다르게 시장이 흘러감에 따라 당황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공개적인 공간에 인사이트를 업로드하는 입장에서 변명할 여지 없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전쟁 이슈와 함께 진행된 이러한 움직임 구간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하는 영상으로 이제 시황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오전 텔레그램을 통해서 코멘트에 들었던 내용을 먼저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런 이슈에 따라서 비트코인 역시도 다른 시장과 함께 동조하는 모습으로 과대 낙폭을 한 차례 만들었고, 이러한 움직임이 일본 기준 제이부 트레이딩 프로 지표상의 추세 라인 터치하는 움직임까지 진행된 이후에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렸던 것. 이 정도의 거래량이 터졌을 때, 캔들의 몸통이 움직인 범위, 즉, 실현된 변동성의 범위는, 이런 캔들의 몸통을 가지고 가늠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대 낙폭 구간, 이 구간에서 실제로 더 많은 거래량이 이제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만들어진 캔들의 몸통의 크기가 비슷한 수준의 거래량이 터졌던 그 구간들보다 실현된 변동성의 범위가 작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은 실제로 이 정도의 거래량을 가지고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해 보았을 때 이를 반대하는, 즉 매수세가 강하게 개입할 수 있었던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았고, 이런 과대 낙폭이 만들어졌던 구간에서 다시 한번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이 스파이크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던 당시 이제 선물 시장의 CVD가 지속적으로 매도세를 보인 것과는 반대로 이제 코인베이스의 CVD가 강력하게 치솟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구간 현물에 유의미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의 매수세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 시장의 데이터도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러한 저점 구간에서 형성되었던 미결제 약정의 저점을 이탈하는 강한 미결제 약정의 감소가 나타났고,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펀딩 비율이 음수로 전환되었다. 자, 그렇다는 것은 현재 시장에 존재하고 있던 미결제 약정 중에 대다수의 롱 포지션이 이제 청산을 당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이제 1개월 청산 맵을 통해서 아래에 위치하고 있던 대부분의 롱 포지션의 청산 유동성 구간이 그 강도와 상관없이 대부분 정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좀 강력한 청산 유동성 레벨은 이제 이런 낙폭과는 반대로 가격 차트의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단기적인 변동성의 방향에 대해서는 제 분석이 잘못되었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관점을 수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전히 이러한 구간의 움직임을 동일하게 접근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점과 동일하게 여전히 이 R 구간 아래의 모든 구간은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할 수 있는 구간이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침에 완전히 현재의 하락의 구조가 탈피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꼬리에 너무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 현재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주요한 관점은 이러한 하락 셋업의 각각의 1번 봉, 기준봉의 고점을 이은
추세선을 작도해 보았을 때, 자, 이러한 노란색 선을 작도해 볼 수 있는데, 자, 이러한 구조를 좀 끊어내는 모습이 나와 주어야 현재 이 하락 셋업의 영향 범위를 좀 벗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의 근거로 삼고 있고, 자,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RSI 같은 경우 과매도권으로 내려왔으나 아직까지 이게 과매도권을 다시 벗어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RSI에 대한 정석적인 접근, 원론적인 접근에 기반해서 이제 추세 반전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던 RSI가 다시 과매도 구간을 벗어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그리고 현재 이러한 추세 구조를 다시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가 두 번째. 이러한 근거들을 가지고 또 시장의 변곡점을 판단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을 아직까지 변경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한 또 하나의 포인트는 제가 요즘 자주 인용했던 황금 비율 승수 차트입니다. 자, 이러한 가격적인 통합 구간에서 비트코인은 이제 다음 3배수 구간으로 넘어가기까지의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2배수 구간에서의 가격적인 저항을 만들고 1배수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격적인 통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지금 이 구간을 한번 볼게요. 조금 확대해서 보자면 현재 동일하게 이 빨간선 구간, 이제 황금 비율 승수 차트상의 2배수 구간에서의 저항을 받고 있지만, 자, 이러한 과대 낙폭을 만들었을 때 이러한 과대 낙폭을 지켜준 자리가 황금 비율 승수 차트상의 1배수 구간, 이러한 구간을 이탈하지 않았다 라는 점을 하나의 또 근거로 삼을 수 있겠고, 자, 두 번째는 테더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제가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분석했을 때 이러한 주봉 기준 채널 구조를 이탈하면서 비트코인은 강력한 강세가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평 레벨 5.25% 구간을 이탈하면서 실제로 비트코인은 강력한 추세를 만들어 주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조정의 범주에서 이러한 테더 도미넌스 차트상에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3.7% 구간, 이러한 구간을 정확하게 터치하진 않았지만 이러한 범주 내에서 현재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테더 도미넌스 차트상의 반등이 현재 이탈한 채널 구조 하단 그리고 5.25% 수평 레벨에 대한 리테스트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된 테더 도미넌스 차트의 약세, 여기서 진행된 반등이 이러한 구조를 재차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저항을 받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 통합 구간에서의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다시 비트코인은 이런 3.7% 구간을 이탈할 수 있다. 테더 도미넌스 차트상 3.7% 구간을 이탈하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또 이제 근거 삼아 또 한 가지 또 오늘 아침에 코멘트했던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이런 과대낙폭을 만든 이후에 대부분 하락의 이제 여진 구간, 하락의 잔여 이제 임팩트를 좀 해소하는 구간이 진행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4에서 5일 정도, 넉넉하게는 이제 한 개의 주봉 정도 구간에서 하락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돌리는 과정이 나오는 것이 정석적이다. 이걸 저는 이제 꼬리 잡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하지만 이런 구간들이 나오지 않고 그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하락의 구조, 단기 저항 구조를 극복해낸다면 다시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까지 정리를 할 수 있겠고, 현재 지금 펀딩 비율을 다시 보았을 때 음수로 전환되었던 펀딩 비율이 좀 다시 한번 강하게 튕겨 올라왔습니다. 자, 이는 이 구간에 대해서 이 구간을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롱 포지션이 좀 유입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시금 청산시키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자, 이런 캔들의 꼬리를 만들었던 구간을 다시 한번 이제 이 구간에서 가격 차트가 조금 정체되며 계속해서 시장의 공포 심리를 자극할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하락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만드는 과정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이런 단기 저항 구조를 극복하는 모습, 그리고 현재 연속되고 있는 하락 셋업을 끊어내는 움직임, 상승 셋업의 일본봉이 나오는지를 우선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신화된 펀딩 비율을 확인하면서 현재 지금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의 매트릭은 예측 레버리지 비율입니다. 자, 현재 이러한 움직임을 만들어주면서 이제 시장에 과열되었던 레버리지 비율이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아까 체크했던 펀딩 비율이 좀 단기적으로 튀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을 더 해보자면 물론 이제 롱포션이 유입이 되어서 펀딩 비율이 증가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생각을 넓혀본다면 이 구간에서 진행되고 있던 숏 포지션이 어느 정도 정리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사적인 형태로 펀딩 비율 차트가 좀 증가하는 것에 이러한 것들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근거로 저는 여전히 이러한 구간에 대한 접근은 제가 이전 구간, 이러한 구간들에서 분석했던 것들과 전혀 다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변동성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 나아갈 변동성에 대한 단기적인 변동성의 방향을 틀렸을지언정 이런 것들이 현재 제 중장기적인 관점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알트코인 시총 차트 역시도 이러한 구간, 이제 이 구간의 하락을 만들면서 발생했던 갭 상승을 만들었던 구간의 하단부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큰 관점에서의 변경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다시 한번 또 침체를 겪을 것이다. 또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 관점을 말했던 사람들이, 그런 분석가들이 또 입을 꾹 닫고 있으면서 그러한 부정들이 좀 비관론적인 관점이 이제 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변동성, 그리고 변동성의 방향, 단기적인 변동성의 방향이 틀렸음에도 여전히 좀 시장과는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가야 할 길은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 영상의 말미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이러한 구간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전에서 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임에, 그런 것들을 생각함에 있어서 제 의견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하필 주말에 또 차트가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그런 움직임이 또 흉흉한 이슈와 함께 진행이 되면서 편안한 주말 연휴를 보내는 것을 좀 방해하겠지만, 오늘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던 시황과 그리고 이제 내용들이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또 하나의 참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4월 14일 일요일 비트코인 시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은 주말도 너무 차트에 집중하지 마시고 좀 즐겁고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흥미롭고 유익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이보셨습니다.